손흥민은 어떻게 EPL 득점왕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사주가 좋아서일까요? 만약 EPL 득점왕이 아니라 K리그 득점왕이었다면 사주가 나쁜 걸까요? 아니요, 둘 다 좋은 사주일 겁니다. 다만 그 활용에 따라 좋음의 크기가 달라질 뿐이죠. 같은 사주라도 그 사주를 얼마나 큰 스케일로 활용했는지에 따라 성취의 크기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질 수 있어요. 손흥민의 사주는 과연 얼마나 좋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사주가 신약하고 원국과 대운에 강한 관살이 작동하는 것은 분명한 단점입니다. 반면 오행을 두루 갖추고 있어 소통이 잘 된다는 점은 장점이죠. 사주가 긍정적으로 발현된다면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사주이지만 관살로 인한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사주라고 볼 수 있어요. 손흥민의 성취를 놓고 결과론적으로 해석한다면 누구나 좋은 사주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손흥민의 피눈물 나는 노력을 폄훼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어떤 사주이던 그 사주 주인공의 의식 수준에 따라 미천해질 수도 귀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손흥민이 자신의 사주를 세계 최고 수준의 성취로 구현될 수 있게 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린 시절의 유럽 진출과 장기간의 혹독한 기본기 훈련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국이라는 좁은 땅이 아니라 크고 선진적인 독일에 발을 들인 선택은 축구 인생의 스케일을 크게 키워주었죠. 같은 사주, 같은 성취 구조라도 좁은 의식 수준과 환경에 있다면 성공의 규모는 매우 작아졌을 거예요. 물론 손흥민이 독일에서 축구 유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한축구협회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2008년에 대한축구협회가 우수선수를 선정하여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죠. 이때 선발된 3명의 선수 중 1명이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 사주를 크게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하지만 기회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온전히 쟁취하는 일이었죠. 손흥민은 이 기회를 인생의 중대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손흥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갑작스런 해외 유학으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이었어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의 장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특유의 밝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독일어가 서툴러도 독일 선수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유학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이런 적극성과 독일의 선진적인 팀 훈련이 더해져 손흥민의 축구 실력은 날로 향상되어 갔어요. 2009년 U17 청소년 월드컵에서 3골을 넣은 손흥민의 활약으로 세계는 손흥민에 대한 관심으로 달아올랐는데요. 여러 구단이 관심을 가졌지만 손흥민은 들뜨지 않았습니다. 함부르크에서 1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지만 아직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한 손흥민은 함부르크와 계약을 맺으며 당장의 달콤함보단 지속적 성장을 택했죠. 그렇게 유학 1년 만에 프로 계약을 맺은 손흥민은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18살에 독일 분데스리가 1군 경기에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넣었고 함부르크 사상 최연소골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손흥민은 독일의 바이얼 레버쿠젠으로 이적을 확정지었어요. 레버쿠젠 역대 최고의 이적료를 받은 손흥민은 등번호 7번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렇게 손흥민이 해외 생활에 잘 적응하며 기회를 쟁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언어 구사력이었습니다. 함부르크 시절부터 독일어와 영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이죠. 당시 손흥민은 외국 선수들과의 소통은 물론 인터뷰도 통역 없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외국어를 완벽히 구사할 수 있었어요. 이런 그의 노력이 자신의 사주를 글로벌한 스케일로 펼쳐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죠. 또한 장기간의 혹독한 기본기 훈련은 축구 실력의 스케일을 키운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운의 변동성을 이기는 가장 현명한 전략은 꾸준함 뿐이에요. 사주에서 꾸준함은 수기운의 영향입니다. 수기운은 혹독한 엄동설한이자 쉽게 변질되지 않는 에너지인데요. 우리가 음식이 변질되지 않도록 냉동 보관하는 것이 같은 이치이죠. 얼음과 같은 수축성, 가장 작은 입자, 불변성, 반복성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수기운은 물과 같아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혹독한 훈련을 통해 탄탄한 기본기를 다진 손흥민의 처절한 노력은 기복 없는 실력의 근원이 되어주었죠. 운동선수가 수기운을 확보하지 못하면 번뜩이는 실력이 있을지라도 큰 기복으로 인해 꾸준한 결과를 내기 어려워집니다. 수없이 많은 경기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퍼포먼스를 꾸준히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선수가 월드클래스라 불리는 이유이죠.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손흥민 아버님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손흥민은 절대로 월드클래스 맞습니다. 손흥민 아버지인 손웅정 씨는 어린 손흥민이 양발로 공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을 때까지 기본기 훈련만 반복하고 다른 아이들과 시합도 할 수 없게 했다고 해요. 시합을 하게 되면 승패나 성적에 연연하게 되므로 자유롭게 축구를 즐기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어릴 때부터 축구를 배우기 시작한 손흥민이 처음으로 시합에 나가게 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축구를 시작한 지 9년 만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오로지 아버지 형과 기본기 훈련을 반복했죠.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볼 트래핑, 헤딩, 드리블 등을 완전히 익히기 전에는 다음 훈련으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방향과 거리를 바꿔가며 쉴 새 없이 공을 던졌고 손흥민은 자신 앞으로 날아드는 공을 완벽히 받아낼 수 있는 다음에야 슈팅 연습을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기본기만 반복하는 훈련이 지루할 법도 하지만 손흥민은 묵묵히 훈련에 임했습니다. 손흥민이 유럽 무대에서 주목받는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양발 활용 능력인데요. 손흥민은 페널티 지역 근처 어디서라도 오른발, 왼발을 가리지 않고 슈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양발 능력으로 인해 수비수들은 손흥민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토로하죠. 이렇게 손흥민이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버지 손웅정 씨의 기본기 훈련 덕분이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발을 사용한 슈팅 연습을 각각 수백 번씩 되풀이하는 훈련이었죠. 신발끈을 묶을 때, 경기장에 입장할 때도 왼발부터 시작하라는 강한 집념과 훈련이 월드클래스가 되는 유일한 비결이었던 겁니다. 손흥민은 레버쿠젠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잉글랜드의 토트넘 허스퍼로 이적했는데요. 이적 후 1년은 적응 문제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자세로 성실히 훈련했습니다. 이후 적응을 마친 손흥민은 엄청난 활약을 이어가며 마침내 아시아 최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타이틀을 거머쥐었어요. 손흥민은 유럽 생활과 기본기 훈련을 토대로 사주를 큰 무대로 이끌 수 있었는데요. 손흥민의 사주는 월지의 편제에서 연주의 정관, 정인으로 이어지는 상생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사주 이론에서 월지의 미토는 편제로서 아버지를 의미하는데요. 월지는 태어난 계절이며 사주 8글자 중 가장 큰 힘을 갖는 자리입니다. 손흥민 사주는 아버지의 존재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월지 미토에서 연주의 신금과 임수로 이어지는 토생금, 금생수의 상생작용이 을목일간과 정화식신까지 소통되어 있는 구조예요. 아버지가 부여하는 고된 훈련이자 임무인 신금정관을 임수 정인으로 습득하고 정화식신으로 발현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일지라도 대운이 관살을 강화하고 일간이 신약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라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몸과 마음이 크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단순히 사주를 갖고 손흥민의 성취를 논한다면 아전인수격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었다면 견디기 어려웠을 혹독한 기본기 훈련을 기어코 해냈던 손흥민의 노력을 빼놓고는 결코 그의 삶은 논할 수 없습니다. 손흥민의 사주로 다시 살펴보면 연주의 신금과 임수가 금생수 작용으로 수기운을 키워주고 있는데요. 신금의 겉모습은 금기운이지만 수기운의 생지로서 강하게 수기운을 북돋는 에너지입니다. 임수라는 수기운이 신금의 생을 받아 기본기가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손흥민은 이 에너지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했던 것입니다.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라도 의식 수준이 낮고 그릇이 작았다면 고된 훈련과 낯선 타지 생활에 중도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사주를 긍정적인 마음과 장기적 안목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이죠. 또한 태어난 해의 자리인 연주는 가장 광역적 역할을 하는 자리인데요. 그래서 보통 내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광역적 환경인 국가를 의미하죠. 하지만 이는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현대사회 같은 글로벌 사회에선 국가조차 작은 단위가 될 수 있죠. 손흥민과 그의 아버지 손웅정 씨는 애초에 연주를 국가를 넘은 글로벌한 개념으로 대했던 겁니다. 이런 생각의 크기가 운명의 스케일을 크게 키워준 것이죠. 이런 손흥민의 사주와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글로벌 마인드와 기본의 중요성입니다. 큰 생각, 큰 마음, 큰 행보를 통해 삶의 스케일을 키우며
장기적 안목과 꾸준한 노력으로 실력의 클래스를 갖추신다면 성취의 재현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손흥민이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꾸준히 두 자릿수 득점을 하든 말이죠. 다른 성공이나 경제 독립도 다를 바 없는데요. 본업이든 투자든 성취를 위해선 사주나 운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